공부해서 빠르게 나누는 공파TV입니다.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 네. 우리가 해야 될 것도 있지만 하면 안 되는 5가지. 그러니까 노후에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5가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노후의 금지사항 5가지.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가장 첫 번째는 욕심 부리지 마라. 그래도 욕심을 좀 부려야 잘 살지 않을까요? 젊을 때는 욕심 부려도 됩니다. 나이가 이제 65세 넘고 70세 넘고 이런 경우에는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특히 네. 창업. 창업하는 건 진짜 반대죠. 진짜 반대예요, 창업하는 거는. 뒤늦게 막 은퇴하시고 나서 새롭게 창업한다고 있는 돈도 다 들어 먹으시는. 10중 8구가 안 됩니다. 네. 젊은 친구들하고 경쟁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인정을 하셔야죠. 트렌드라든지 네. 젊은 친구들의 그런 분위기라든지 이런 걸 빨리빨리 못 따라가잖아요. 굳이 그렇게 경쟁을 할 필요 있을까요? 그래서 네. 창업은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열심히 일을 하고 달려오셔가지고 뭔가를 하고 내가 돈을 벌던 만큼 벌지 않으면 내가 쓸모없는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나 봐요. 일을 막 벌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취직도 네. 저는 좀 반대입니다. 시니어 채널의 거의 99.9%는 노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일을 하고 직장을 잡으라고 하는데 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욕심을 좀 그만 부리고 취업을 하려고 하다가 또 취업 사기당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있는 것에 만족하고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말자. 그리고 일은 내가 꼭 돈 버는 일만 해야 되냐. 상담 메일 오는 거 보면은 많은 분들이 봉사하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봉사를 하면서 스스로 만족하고 감동을 얻고 봉사 받는 사람보다 봉사하는 사람들이 더 기쁨이 크다고 합니다. 그런 걸 느끼고 가셔야죠. 먹고 사는데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늙어서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되냐. 일단은 스톱하고 일도 좀 줄이고 그래야 되지 않나. 오빠님 그래서 지금 안식년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그런 취지로 있죠. 그리고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지 금융사기를 안 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욕심 부리니까 금융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사기 당하시는 분들은 나는 좀 안 됐긴 하지만 그분도 책임이 있다고 봐요. 네. 사기 당하시는 분도 욕심을 많이 내셨기 때문에 혹 하신 거거든요, 네. 사실은. 두 번째는 화내지 마라. 오늘 화가 나는데 어떻게 화를 안 내요? 제가 그렇지 않나요?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게 네.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울면 지는 거고 네. 어른이 돼서는 화내면 지는 거다. 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화 나는 것을 화 안 나는 사람은 그건 목석이고 네. 죽은 사람은 화가 안 나겠죠. 화 나는 거랑 화 내는 거랑 틀립니다. 화가 나지만 화를 내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어려워요, 공파님. 이게 마음 공부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하셔야 네. 된다는 겁니다. 그럼 공파님은 잘 하세요? 저는 하려고 노력을 하죠. 화 나는 건 정상이지만 화를 내는 것은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맞아요. 공파님 화를 낼 때가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네. 근데 지금 화내는 건가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그건 아니고 이렇게 딱 정리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셔서 그런 건가요? 지금 자연스럽게 저를 디스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요. 아니에요. 제 얘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잖아요. 근데 화를 내보기도 했는데 후회가 되더라고요. 화 나는 건 정상이다. 그 화 나는 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와, 내가 화가 나고 있구나.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거부하거든요. 자기가 화가 나는 것을 화가 안 난다고 막 하는데 그러면서 더 화를 낸단 말이에요. 잘 한번 관찰해 보세요. 화 안 났다고! 이렇게 소리 지르잖아요. 아, 내가 화가 나고 있구나. 그래, 마음 공부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내 몸을 지켜보는 거거든요. 내 마음과 내 감정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걸 지켜보면, 아, 내가 화가 나는구나. 내가 우울하구나. 내가 슬프구나. 이런 감정들을 지켜보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회피하거든요. 이런 감정이 있으면 안 돼. 남자들은 주로 어떻게 해소를 하냐면 친구들하고 술을 마십니다, 그냥. 화나도 술을 마시고. 피하는 거죠. 스트레스 받아도 술을 마시고 그런 식으로 풀고요. 여자들은 제가 관찰해 본 결과 쇼핑을 합니다. 돈을 써요? 그냥? 아니면 뭐 먹는데 이렇게. 그래서 열심히 또 먹고 나서 또 다이어트를 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젊은 사람도 똑같긴 하지만 나이 들수록 이제는 뭐 다 살았는데 뭐 그 화를 내고 살아야 되나요, 그냥? 화는 나지만 화내지 말자. 자기 감정을 지켜보면서 객관화하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화가 났구나. 이 다음 단계가 그럼 어떻게 되지? 네. 그래서 내가 옛날에 후회를 했었지. 뭐 이런 걸 다 생각을 하면서 아 그래 화내지 말자. 지켜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화날 때 화내지 않는 방법은 일단은 피하면 좋습니다. 그 상황은. 네.
손 좀 씻고 올게요. 이런다든지, 제가 잠깐 머리 좀 식힐 겸 산책 좀 하고 올게요. 이런 식으로 그 상황에서 비껴나는 게 좋고요. 그러면 더 객관화가 되거든요. 그 상황에 있으면 분위기에 휩쓸리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내지 않고 싶어도 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걸 좀 벗어나는 게 좋고, 네.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은 말을 이렇게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가 없거든요. 내 행동을 한다든지 말을 하면은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말을 하지 말고 그냥 책상에 가서 네. 화 나는 것을 써보세요. 그냥 막 써보세요. 욕도 쓰고 뭣도 쓰고 내 감정을 쭉 써보세요. 이 쓰다 보면은 희한하게도 그 화가 다 사그라들고 전체가 이해가 돼요. 그러면서 화 내지 않게 됩니다. 화가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다. 근데 화 내는 것은 내가 조절할 수 있다. 품격 있는 사람은 화가 나더라도 화를 안 낼 수도 있는 겁니다. 네. 마음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마음 공부는 일단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책도 좀 읽어보셔야 되고, 요즘 많이 팔리는 책들이 감정에 대한 책들, 감정 조절, 심리학 이런 책들이 많잖아요. 그런 책들도 많이 도움이 됐죠. 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 자식에게 짐이 되지 마라. 자식에게 짐이 되지 마라. 네. 나는 짐이 아니야. 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나요? 보통 아직은. 그런 분들의 10중 8구는 짐이 돼 있습니다. 자식이 뭔가 일을 하거나 본인 생활을 할 때 계속 걸려 마음에. 부모님이 걸리고 생각이 나고 뭔가 이렇게 멈칫멈칫 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짐이 되고 있다는. 저는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나이가 됐는데 실버타운에 들어가지 않으신 분들은 네. 10중 8구 다 자식들의 짐이다. 마음의 짐 진짜 부담스럽거든요. 두 분이 계시다가 또 한 분만 남으셨을 때 특히 그렇죠. 그렇죠. 네. 한 분이 남으시면은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식들을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내 노후를 깔끔하게 그리고 딱 눈에 보이게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잘 사시는 분들은 자녀들도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버타운 가서 정말 훌륭하신 분들 많이 만났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그 지혜도 배우고 이렇게 했는데 금방 떠오르는 분들도 많아요. 많죠. 네, 자식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 그리고 본인이 부모님을 모셔봤더니 너무나 힘들고 그럼요. 찾아가는 순간도 이게 의무로 찾아가는 거지 행복하지 않았던 그런 느낌들 때문에 내가 우리 자식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한테 올 때 아주 행복하게 해서 만들어서 보내겠다. 막 그럼요.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버타운에 일찌감치 들어가셨고 은퇴하자마자 들어가셨고 네.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실버타운에 살면서 아들, 며느리, 손자들이 와서 이렇게 같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가 갈 때도 너무나 다 즐겁게 그리고 네. 부담 없이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게 너무 좋다 이러시더라고요. 참 지혜로우신 거예요. 그럼요. 이게 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걱정 안 끼치는 게 자녀들한테 무슨 뭐 돈 이런 걸 떠나서 그렇죠. 가장 큰 게 그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돈이 많고 자녀들 줄 돈이 있는데 내가 왜 짐이냐. 그 사람이 짐인 거예요. 자기가 짐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더 큰 짐을 자녀들한테 남겨주는 거죠. 내가 지금은 건강하고 그럴 것 같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75세가 기점입니다. 딱 노후를 어떻게 보내느냐. 75세 이후에도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요. 75세 이후에 급격하게 쇠약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저는 경험적으로 20년 이상 봐왔기 때문에 잘합니다. 아무리 건강하다고 큰 소리 쳐더라도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 몇 년 뒤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건강하다고 20년, 30년 후가 똑같이 건강할 것 같습니까? 그 뒤를 준비하셔야죠. 그래서 저희가 실버타운 말씀드리고 우리나라 실버타운을 많이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미국이나 일본은 이미 2만 곳, 3만 곳씩 네. 이미 있잖아요. 이미 있는 곳에 내가 본인들이 선택해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곳들이 네. 많은데 우리나라는 20, 30곳밖에 없잖아요. 이게 비극이죠. 그래서 내가 자식들에게 짐이 안 되려면 실버타운 또는 저희가 프리 실버타운이라고 영역을 넓혔잖아요. 네. 실버타운은 적어서 들어갈 수 없다면 일반 아파트지만 실버타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지혜로운 분들이 이미 그런 곳에 들어가 계십니다. 네. 저는 하루에 한 끼 정도는 내가 밥을 안 해 먹어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곳은 프리 실버타운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끼라도 정말 제대로 남이 해준 밥을 먹을 수 있다. 이러면은 프리 실버타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가볍게 해서 드시면 되고 또 외식 하셔도 되고 그런 곳들을 들어가셔서 건강하게 사신다. 그러면 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냥 자기 고집에 의해서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정신 차려야 되는데 이 아내분들이 평생 한 70년 밥을 했잖아요. 제발 좀 밥 좀 그만하게 해야죠. 자기들은 얻어먹으니까 실버타운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나쁜 놈들이라 하는 거예요. 진짜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세 끼 반찬 뭐 해야지, 밥은 또 뭐 해야지. 이게 뭔 짓입니까 이게 도대체. 이제 얘기만 하면 우리 공파님이 갑자기 막
화가 나잖아요. 너무 못 알아들으시니까. 이제 여러 번 이야기 드리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또 아직도 힘들고 저희도 그렇잖아요. 네. 저희 가까운 분들을 설득하기가 더 어려워요.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게 쉽지 저희도 잘 안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어르신들이 그동안 살아온 그 고집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을 안 여시는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계속 불신하고 네. 못 믿잖아요. 난 어떻게 저렇게 못 믿을까? 저희 엄마한테도 제가 실버타운을 몇 군데를 가서 보여드리고 엄마 들어가서 살아도 정말 재밌어. 이렇게 한번 바꿔보자. 이렇게 하면 엄마가 정말 넘어온 것 같다가 또 제자리로 가고. 근데 언제는 집도 진짜 계약하려고 했어요. 엄마가 전날 밤에 계약하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아니다. 좀 더 있어야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러는데 제가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그 몇 달간 이야기를 안 했죠. 아니 그게 아니라 참 어르신들이 왜 이렇게 고집스러워졌을까, 그리고 왜 자식의 말이나 이렇게 가까운 사람의 말도 못 믿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지혜롭지 못해서 그래요. 지혜롭지 못하고 욕심만 가득 찬 거죠.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못 놓는 거지. 네. 그죠? 그리고 걱정이 앞서는 거고 아직도 과거에 사시는 거예요. 네. 네 번째는 과거를 후회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어르신들 만나잖아요. 그러면 안 그러신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과거에 그렇게 본인이 섭섭했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가 이래서 섭섭했고 저 사람은 나한테 이래서 내가 그때 너무 섭섭했고 내가 해줬는데 이만큼 안 해줘서 섭섭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다 아는 사람이잖아요. 한 달이 건너면 다 아는 지인들 얘기잖아요. 가까운 분이 그렇게 섭섭했다 그러면 나도 좀 섭섭해지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그러면서 왜 이런 얘기를 그렇게 과거 속의 얘기를 할까? 자식들, 조카들은 다 어떻게 살으라는 건가?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지혜롭지 못하신 것 같아요. 네. 왜 그렇게 과거 속에 사시는지. 우리 가훈이 뭐예요, 공부님? 이 세상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은 평생 불행하게 살고 바꿀 수 있는데 바꾸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인생을 허망하게 산다. 저는 너무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바꿀 수 있는 거를 바꾸지 않고 사는 거, 그다음에 바꿀 수 없는 거를 그냥 그렇게 바꾸려고 하고 사는 거. 특히 바꿀 수 없는 것은 과거입니다. 그렇죠. 과거와 다른 사람은 바꿀 수 없습니다.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네. 과거를 자꾸 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제 신조가 과거는 잊자, 안 좋은 기억은 다 잊어버리자. 네. 그래서 제가 좀 일부러 삭제하는 경향이 있죠. 제가 공부님 바꿀 수 있겠어요? 못 바꾸죠. 네. 그래서 제가 바꾸려고 안 하잖아요. 예. 그냥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끝. 그거로 끝이지. 그냥 저의 소망을 말할 뿐이지 뭐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거를. 이렇게 훌륭하신 공부님이지만 그 점이겠어요, 그죠? 그렇죠. 네. 남한테 이렇게 충고는 또 다 쉽지만 이게 본인으로 들어가면 다 또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과거는 바꾸기 어렵고 미래는 바꿀 수 있다. 그리고 나 자신은 바꿀 수 있다. 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과거를 자꾸 그렇게 되새김질하면서 상처를 끄집어내서 좀 봉합이 될 만하면 다시 끄집어내서 다시 갈라서 네. 다시 거기다 소금 뿌리고 있고. 맞아요. 그러면서 또 다시 미워하고 나를 원망하고 연민하고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바빠 죽겠는데 인생이. 그런 식으로 따지고 보면 뭔가 원망스럽고 후회 안 되는 게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죠. 다 똑같지. 바꿀 수 있는 걸 또 안 바꾼다. 바꿀 수 있는 건 뭐가 있겠어요? 바꿀 수 있는 건 자기의 습관이라든지 자기의 생각이나 행동 네. 이런 거, 또 미래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선택하는 거, 그렇죠. 이런 것들은 바꿀 수 수가 있는 있잖아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바꿀 수 없는 건 줄 알아, 또 그거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공부는 절대 안 하고 뭐 원래 성격이 다 그런 거지, 살던 대로 사는 게 좋은 거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또 그냥 살아가시는 분들은 저는 정말 허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지분, 지지, 지족, 분수를 알고 그칠 줄을 알고 만족할 줄을 알아요. 지족자는 상락이라. 만족할 줄 아는 사람들은 항상 행복하다는 거죠. 나이 드신 시니어분들이 스톱해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한번 싹 정리를 해봐라. 정 안 되면 무료 실비양론 들어가시라고요. 천국입니다. 힘들게 일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다 갖춰져 있고 텅텅 비어 있잖아요. 지금 40%가 비어 있습니다. 그 이제 어려우신 분들한테 해당이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네. 어렵다 그럴 네. 경우에 말씀드리는 거고, 다섯 번째는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요. 사람들이 과거에 후회하고 미래에 걱정하고 현재를 못 삽니다. 지금 재미나고 행복하게 살기도 시간이 부족하고, 이 시니어가 돼서는 앞으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희가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네. 우리도 얼마 안 남았지만 지구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맨날 지구 얼마 안 남았다고 저희 재밌게 살아야 된다고 맨날 그 얘기 그러면 하잖아요. 지구가 실제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니어분들께서 네. 지금 돈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그거 돈 있는데 안 쓰고 아껴서 나중에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마세요. 나중에 정말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20년 뭐 이 정도 남았다 얘기하신 거는 좀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얘기해 주세요. 과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과학적인 근거를 댈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예, 제 이야기의 근거는 최재천 박사 유명하신 분이 있거든요. 이화여대 석좌 교수고 생태학으로 유명하신. 다 알죠. 우리나라에서만 유명한 것이 아니고 네. 전 세계적으로 과학자로 저명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유튜브를 가서 보세요. 제 이야기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분께서도 장담을 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실제적으로. 이 지구를 너무 파괴해가지고 지구는 자정작용이 있거든요. 스스로. 네.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구 입장에서는 인간이 좀 문제인 거예요. 지구가 망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망할 수 있다는 거죠. 지구 온난화라든지 이런 거 한번 봐보세요. 한 10년 전에 빙하가 싹 없어졌다. 이 심각한 이야기거든요. 다들 자기 집에서만 사니까 그런 심각한 걸 못 느끼는데 실제로 그러한 것들이 우리 피부로 와 닿는 내용들입니다. 미래를 걱정하라고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솔직히. 이 시니어가 됐어요. 저도 이제 50대 중반이고 구독자님들은 50대, 60대, 70대가 가장 많은데 앞으로 내가 20년, 30년 언제 죽을지도 몰라. 지구도 뭐 20년, 30년 언제 끝날지도 몰라. 왜 미리 막 걱정을 하면서 그렇게 삽니까? 지금 행복하게 살아야죠. 전에 어떤 실버타운 가셔서 되게 재미나게 사시는 어르신이 계셨는데 진짜 걱정이 없으시겠어요. 제가 그랬더니 되게 빵 터졌어요. 치매 걸릴까 봐 걱정이래요. 너무 지금 재밌는데. 근데 그거 하나밖에 자기는 걱정이 없대. 네. 그래서 그것도 걱정하지 마시라고. 지금 치매를 위해서 이렇게 카드놀이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이러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걱정이냐고. 그랬더니 걱정할 게 없대. 딱 그거 한 가지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걱정할 게 없는데. 그래서 제가 미래를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지금 현재를 재밌고 충실하게 사시고 네. 지금 현재 여행도 다니고 연주회도 좀 가시고 미술관도 가시고 박물관도 가시고 지금 하셔야 됩니다. 네. 그걸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직장생활 그만하라고 하는 거예요. 한 60년, 70년 일했으면 됐지. 뭘 또 그렇게 욕심부리고 계속해서 일을 하려고 합니까? 그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할 일이 없어서 계속 일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일, 해야 될 일이 많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러게 직장 다닐까요? 정말 이 지구에 태어났으니까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좀 가서 봐야죠. 그러니까 해외여행도 다녀야 되고 교향악단 같은 경우에 수십 명이서 좀 몇 개월 준비를 한 그런 공연을 이렇게 한 번에 딱 보여주잖아요. 그걸 직접 현장에 가서 그 기운을 확 느껴봐야죠. 그리고 미술관 같은데 화가들이 정말 몇 년 동안 작품 활동을 한 걸 그렇게 한꺼번에 전시하잖아요. 그 안에 기운들이 응축돼 있습니다. 그 에너지들이. 그런 것들을 가서 내가 직접 느껴봐야죠. 우리가 평생 일하면서 이런 거 경험을 못 해보고 일만 하다가 지금 늙었잖아요. 나이 들어서 이제 기회가 왔는데 지금이라도 그걸 해야죠. 제 친척분 중에 한 분도 정말 여행 많이 다니고 해외여행도 많이 다니셨는데 70대 후반 되니까 이제는 여행 보고 다 귀찮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언제 그 돈을 써야 되겠습니까? 60대, 70대 초반까지 그 돈을 쓰셔야 돼요. 다 쓰셔도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믿을 구석이 있다고. 네. 알뜰실버터. 오빠 저 돈 좀 쓰고 올게요. 그래서 정 안 되면 알뜰실버타운 고령자 복지주택도 좋고 무료 실비양로는 좋습니다. 공파TV 시청자분들께만 제가 꿀팁을 방출해드리는데 무료 실비양로원에서 무료는 좀 어렵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 국민의 한 3%밖에 해당이 안 돼요. 네. 거긴 될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비양로원은 굉장히 많습니다. 제 느낌으로는 한 70%까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아직까지 자산 기준이 없습니다. 네, 이런 거는 라이브에서밖에 말씀 못 드려요. 소득 기준만 있습니다. 네, 넘어가요. 소득이 335만 원 이하면은 실비양로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집이 있어도 아파트가 있어도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렇게 들어가서 사시는 분이 있습니다. 두 분이 들어가시면 방 하나 주니까 다른 사람이랑 쓸 필요도 없어요. 네. 돈이 있는데도 무조건 실비양로원 들어가라는 말이 아니고 노후를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이 50대면 50대, 60대면 60대, 70대면 70대 지금밖에는 돈 쓸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여행하고 문화생활 즐기고 책도 보고 이런 데 쓰시라는 말입니다. 알겠어요.
공파님한테 한참 혼난 것 같아요. 이상으로 오늘은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금지사항 5가지를 이야기해 봤습니다. 네, 노후 금지사항 5가지. 한번 우리 공마님께서 네. 5가지를 네. 복습 삼아서 첫 정리해 번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욕심 부리지 마라. 네. 두 번째, 화내지 마라. 세 번째,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마라. 네. 네 번째, 과거를 후회하지 마라. 다섯 번째는 미래를 걱정하지 마라입니다. 이상으로 공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뭔 소리예요? 감사합니다.